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앞에 부분에 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까지 우리가 봤는데 38번에 관련된 문제가 프린트 3번 문제였죠. 이 문제는 진짜 내가 봐도 잘 만들어진 문제니까 이런 식의 박스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32 이 경우를 문제 3번을 자료의 문제 3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거는 뭐냐. 자, 일단 우리 공법의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친 경우에 행위 제한 이게 나오죠.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에 행위 제한에서 우리가 보면 국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고 농지법이 있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방금 농지법을 보지만 국계법의 경우를 봐야지. 국계법에서 330제곱미터 이하 이럴 때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런데 330이고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치는 660제곱미터거든요. 자, 이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축에서 그거라. 그 다음에 농지법도 330제곱미터 이하는 이때는 그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330이 넘으면 각각이다. 이것도 정리하면 되겠죠. 건축법은 과반이 속하는 거야.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쫙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복합적인 요소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8번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남았는데 자, 거기에 8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문제 8번에 자료 8번 문제는 형사처벌 사유 중 가장 중한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주택법에도 나올 수 있고 주택법하고 이 농지법에 잘 나와요. 자, 농지법에는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인데 이게 낼 게 많거든요. 자, 농지법에는 처분위에서 일단 여러분들 세 가지만 기억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 전용 허가 안 받았다. 전용 허가 안 받고 하면 이때는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농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이거를 이제 같이 병과가 가능하니까 심지어 5년 징역 살고 논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이야. 진흥지역 밖에는 불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농지 전용했다. 이때는 3년 이하 징역, 농지 가액의 50% 해당하는 이하의 벌금이야. 5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고 소유를 이전등기했다. 요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진흥지역안의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거짓급밖에 부정함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5년 이하 징역, 농지 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동그라미 맞고. 타용도 일시. 그 다음에 3번에 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목적이나 거짓급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했다. 요거 3년 4천만 원. 위탁금령 금지 규정 위반 소유농지를
미탁 한자. 그럼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했다. 5번은 아까 3년 이하 징역 50%에 해당하는 이하의 벌금이다. 그럼 2번, 4번은 2-2고 3번은 3-3이고 1번은 5- 농지가액이고 5번은 3-50%고 그래서 가장 중한 처벌은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농지전용 허가 취소 사유. 당년 취소 사유에 절대적인 취소나 당년 취소 사유에 속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자, 사위 기타 이게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감독 조치명령, 그러니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농지법에는 당년 취소다. 그러니까 말 안 들은 것이 거짓말한 것보다 더 여기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다. 그래서 당년 취소는 감독 조치명령 위반이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료 문제를 놓고 페이지 11페이지의 교재 39번 농지보전 부담금인데 아까 보세요. 자, 문제 39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농지의 전형입니다. 아까 내가 정리했지만 농지의 전형은 일단 농지 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신고, 전용 협의, 그리고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그 다음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그리고 지목 변경의 금지,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의 승인. 이게 우리는 한마디로 농지 전용의 수단입니다. 요 세 가지.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신고했다, 협의가 됐다. 요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부 대상입니다. 그 농지 보전 부담금은 자 1제곱미터당 시가, 즉 한마디로 개별 공시지가의 지가의 100분의 30 이거를 농지 보전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를 보면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요만큼을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때 전용 허가 받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자, 이럴 때 1000제곱미터. 자, 이 경우는 1000제곱미터에다가 여기가 개별 공시지가가 여기 1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1만원에 30%니까 3,000원이죠. 3,000원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 여기 전용 허가 면적, 여기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니까 3,000원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 바로 농지 보전 부담금이다. 이거죠. 자, 요 부담금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고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농지 전용에 있어서 이게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아니니까 요거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7년 그 기간 그리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이 하면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공작물, 간이 건축물 이거는 7년. 그 다음에 현장 보존을 위한 사무실 이것은 그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현장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농지를 일정 기간 이용한다. 그럼 고속도로 공사 끝나는 기간 동안 일시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기간. 그 다음에 기타는 5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연장을 받으면 여기는 5년 연장을 할 수 있고 여기는 3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는 그 기간 동안을 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연장은 5년 그 기간 3년이고
사용 허가 기간은 7년, 그 기간 5년이다. 요거를 머릿속에 딱 새겨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9번 문제입니다. 농지보존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고, 보존 부담금은 부동산 가격 검증평가에 관한 법에 의한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농지 보존 부담금의 부과 금액은 농림부력이 정하는 보존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현재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현재 1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라고 해야 되는데 100분의 20 틀렸네요. 이때 산정한 농지 보존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곱미터당 5만원, 이거를 농지 보존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오케이. 농림부 장관은 보존 부담금의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보존 부담금의 납부 업무자가 납입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농어촌 공사겠죠. 농지전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는 그에 상당한 농지 보존 부담금을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환급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까 여기 말한 대로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0번은 방금 자료 문제에서 본 거죠. 농지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 받은 자, 이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땅값, 그러니까 농지 가액에 해당하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때 병과가 가능하다 했죠. 병과라는 게 뭐냐?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징역 살고 논 뺏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병과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농지법은 뭐 더 이상 이 자료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공부하면 다 맞고 공부 안 해도 50%는 맞잖아요. 두 개 중에서 한 문제는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만 보면 더 이상 농지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파트의 그 정규 과정은 이렇게 이제 끝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냐 하면은 동영 모의고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쭉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8월 달까지 8월 달까지 이렇게 보면, 자, 일단 2달 과정이죠. 2달에 한 번, 또 2달에 한 번, 또 2달에 한 번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럼 이렇게 2달에 한 번, 이게 이제 8월까지 왔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인데 이제 9월, 10월, 9월, 10월인데 10월 27일이 시험이야. 시중에 내가 시내 가보니까 학원마다 다 틀려. 시내 한가운데는 보니까 10월 시험치기 직전 주니까 10월 둘째 주까지 요렇게 강의를 하고 수강료가 54만 원이야. 6주 과정이죠. 6주 과정인데, 그뭐 6주인데 보니까 설 그 추석주 빠지고 나면 내가 5주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54만 원 받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학원은 이게 35만 원 받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6주는 최소한 뭐 50만 원 넘어요. 근데 어떤 데는 뭐 35만 원 이렇게 약하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과정은 뭐냐? 자,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공법은 아까 토지에 관한 게 4가지죠. 국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농지법이야. 그 다음에 건축에 관한 법이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이야. 그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제 12문제,
여기 6문제, 6문제, 2문제, 7문제, 7문제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국계법부터 전체 달을 한 바퀴 도는 거죠. 이 모의고사식으로 돼서 여기 문항수에 맞추어서 국계법부터 저기 농지법까지 40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우리 학원은 5회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그럼 5회까지 진행이 될 5번을 되풀이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 40문제씩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거는 선생님들이 자기 역량을 총 집약시킨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주는 거지. 모의고사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 모의고사 만들면 한 문제당 얼마에가 문제 그 제작료 해가지고 그 보통 출판사 돈 받아요. 근데 지금 이거 5회 문제를 선생님들이 집약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기에 자기 자신의 이제까지 영역을 다 불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요런 경략이 나올 것이다. 국계법에는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자, 건축법에는 어디 나오고, 주택법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요런 유형을 나온다는 걸 자기가 나름대로 강의 경험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총망라해가지고 강의를 할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를 일단 9월달부터는 1시간 정도 미리 와가지고, 오전반은 오전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0시에 문제를 풀이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9시에 와가지고 문제를 딱 받아서 50분 직접 쳐봐요. 풀이를 충실하게 해야 돼. 그럼 10시부터 선생님이 오면 10시부터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그 전에 1시간 전에 와가 문제를 풀이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시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선생님들이 문제 풀이하도록. 1시간은 문제 풀고 시간 재가지고 3시간은 풀이 주시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1시간을 더 미리 풀면은 나머지는 문제 풀이를 좀 충실히 할 수 있잖아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문제를 풀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오후 2시, 3시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충실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향으로 어떤 유형이 나온다는 걸 충분히 선생님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하려고.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거는 50분 딱 시간 돼가지고 누가 대표 반장님이 뭐 동현 씨가 반장이 내가 시계 딱 풀었고 지금부터 문제 풀이 합시다. 걔가 딱 풀어가지고 뭐 답안지만 딱 제출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답은 무조건 매겨보는 거야. 왜 또 답안지 제출하라 그래. 또 고개를 찌우등하고 와 안 되는데 뭐 창피스럽다고? 아이고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풀이해서 진행하는 게 9월 10월이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정리를 해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야간반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오전만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정규과정을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